단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가끔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시집간 딸이 집에 들러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할 때면 가끔 예전의 추억들이 화제에 오르곤 한다. 아빠, 기억하세요? 추워 죽겠는데 연탄불이 자꾸 꺼지는 바람에 외투를 껴입고 잤잖아요. 번개탄 냄새는 또 얼마나 독한지 연탄불 갈 때마다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요. 3, 40년 전만 해도 연탄불로 난방을 하고 석유 골로에 밥을 해먹는 게 평범한 일상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고생이 고생인 줄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 소소한 것들을 하나 둘씩 갖춰가는 재미가 있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오는 보람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고 마음먹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처럼 없는 형편이었지만 우리 세 식구가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떠나는 가족여행. 그것은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다. 사소한 기쁨이 있다 해도 불현듯 닥치는 일상의 고단함이 왜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행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이냐며 주위 사람들이 타박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음먹기가 어려울 뿐이지 돈이 없다고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누군가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쩌면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선물 같은 여행을 떠나기를 몇 년, 어느 해인가 작정을 하고 세 식구가 전국 일주를 계획했다. 서울에서 강릉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을 쭉 훑은 다음 여수와 목포 등 남해를 두루 거쳐 다시 서해안으로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우리는 그 여행을 미음자 여행이라고 이름 붙였다. 눈이 펄펄 내리는 한겨울이었다. 우리는 시동도 잘 안 걸리는 오래된 중고차에 잔뜩 짐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 아무리 편한 여행도 막상 다니다 보면 피곤한 법. 추운 날씨에 중고차를 끌고 떠난 여행이 쉽고 편리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 내내 웃고 다녔다. 한겨울이라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동해의 어느 백사장에서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끓여 먹은 라면은 또 얼마나 맛이 있던지. 매해 떠나는 여행은 지치고 힘든 일상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또 다른 여행을 꿈꾸는 설렘을 안겨다 주곤 했다. 여행으로 돈을 좀 까먹을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좀 어떠하랴.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남았고 그로 인해 행복했으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스스로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 아무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말 못할 속사정은 하나씩 다 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한 하루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는다. 또한 인생은 너무 길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힘든 인생을 견뎌내려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꼭 필요하다. 그 어떤 이해타산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허셜이 말했듯 자존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초석일진데 그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매년 4월이 오면
벚나무가 만든 꽃방석에 앉아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왕이면 값지고 귀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말이다. 물론 아름다운 벚꽃을 눈에 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참 좋을 것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를 정해진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삶조차 규격화된 공식 안에 가두어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뿐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실은 누가 정해놓았는지도 모를 인생 공식 안에 갇힌 박제 같은 인생이 아닐는지. 하지만 삶을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알려진 공식대로 열심히 달려간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설사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스스로를 미완의 존재라고 함부로 규정짓지 말라고. 어딘가에 제대로 소속되지 못한 채 늘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면 좀 어떤가.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 지금 설령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스스로를 못났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틀 안에 갇힌 기계처럼 사는 것은 지겨운 입시 공부에 시달리던 학창시절로 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 봐야 별것 없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번듯한 집을 꼭 장만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모든 조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애써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헛된 노력을 하기보다 나만의 공식, 나만의 룰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지금이야말로 굳은 머리를 깨고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그걸 하면 즐겁고, 그걸 하면 행복하고, 그걸 하면 왠지 마음이 뿌듯한, 바로 그걸 찾아보는 거다. 그러거나 말거나의 정신으로. 우리는 특이한 외향이나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늘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 그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따진다. 튀는 모습을 개인의 개성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기는커녕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튀어서 좋을 게 없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끔찍한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 모든 생명의 기본 본성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일 당장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습성만 지녀서는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해 끝내 살아남은 생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당대에는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던 존재들이었다. 남이야 그러든 말든 자기만의 뚜렷한 개성을 유지한 생명체들이 끝내 살아남고 번성해온 것이 우리가 아는 진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튀는 걸 참지 못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심히 우려스럽다. 자신이 그렇다고 남들까지 그래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나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언제나 그렇듯 나 자신이 문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튀어 보여서 좋을 게 없다며 남들한테 욕먹기 두려워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린 것은 없는가? 아, 가슴이 서늘하다.